1월 8일에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4분기 매출은 75조 원이고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언론에서는 긍정적인 제목으로 얘기했는데, 이것만 보면 와, 전년 대비 10% 이상이나 증가했고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일단 시장 기대치 77조 원은 하회한 매출이고요. 영업이익도 8조를 하회한 6조 5천억 원입니다. 마치 신문기사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엄청 상승해서 실적 대박처럼 포장했지만 전분기 대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걷고 있습니다. 렛츠고! 여기 4분기 잠정 실적 설명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메모리 사업 PC 모바일 중심으로 제품 수요 약세,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지면서 범용 메모리 수익성 악화가 길어진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하지만 고용량 제품 확대 판매, HBM 확대로 인해서 매출이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 증가, 선단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조기 램프업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오고 설명 자료가 나오고 나서 신기하게 그날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월 8일날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시가가 마이너스 1%였는데 고가가 거의 4%까지 급등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목요일, 금요일 동안 이틀 동안 장대 양봉 상승한 걸 다 반납했습니다. 진짜 지멋대로 국내 증시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오히려 급락하고 어닝 이렇게 쇼크가 나오면 다시 상승하면서 메이크를 주고 또다시 하락.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길게 보면 주가는 정말 매력적인 위치가 맞습니다. 이제 주가도 실적도 바닥론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12월 20일에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약 17억 줄어든 47억 달러가 확정됐고요. 47억 달러는 환화로 6조 8천억 원 가량입니다. 이번에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삼성전자가 체결 당시보다 투자 계획을 줄이면서 보조금 규모도 줄었고요. TSMC는 9조, 인텔은 11조, 마이크론은 8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천억가량의 보조금이 확정됐는데 미국 기업들보다는 좀 작은 수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보조금 확정을 받았다. 언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관세 부과 그리고 방위비 분담 등 풀어야 될 문제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가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뉴스는 삼성전자가 원래는 2024년에 엔비디아에 5세대 HBM을 납품하기로 했었지만 그 당시 엔비디아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급이 어려웠었는데요. 이번에 CES 글로벌 기자 간담회에서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가 사용한 첫 HBM 메모리는 삼성이 만든 것이었고 그들은 회복할 것이다. 근데 좀 애매한 건 삼성은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뭔가 좀 애매한 발언을 했고 그 다음 그들은 매우 빠르게 일하고 매우 헌신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SK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공급 업체 중 두 곳이고 그들은 매우 훌륭한 메모리 기업이고 계속 성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25년 1분기에 HBM 5세대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공급한다고 해도 일단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와 경쟁 심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삼성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제도약을 모색 중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또 병 주고 약 주고 했던 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원래 CES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이 마이크론 메모리만 GPU에 쓴다고 얘기했었는데 하루 만에 말 바꿨습니다. 아마 이 바꾼 건 트럼프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이런 큰 행사에서 자국 우선주의인 트럼프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전면에서는 미국 기업을 밀어주고 뒤에서 다시 살짝 말 바꾼 걸로 예상됩니다. 무튼 작년과 다르게 실적 바닥론에 힘입어서 긍정적인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한번 보실게요.
삼성전자 월봉을 좀 길게 보면 우상향 추세는 확실하게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월봉상에서 120선을 지지해 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주봉상에서 우상향 추세를 확실하게 이탈했고 급락했지만 그래도 전저점을 지켜주려는 모습이고, 어찌 보면 쓰리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옆으로 기어주는 모습이 그나마 긍정적이고요. 만약 여기를 이탈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오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 구간이 맞습니다. 일봉에서도 실적 쇼크가 나오고 나서도 옆으로 기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내려오는 60선을 20선이 재차 뚫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발 뚫고 올라가길 저도 바라봅니다. 하지만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나스닥 주봉을 한번 길게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유동성으로 급상승했던 나스닥이 21년 말부터 조정이 나왔고 약 1년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또 급등하는데, 23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간 조정다운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바이든 재선을 위해 파월의 QT 속도 조절, 그리고 옐런 미 재무장관의 빚잔치,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불안 요소는 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고금리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일 시황을 적는데요. 최근 FOMC 의사록에서도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커졌고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춰야 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바이든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자극한 걸 시인했고요. 제가 시황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파월과 옐런의 빌드업으로 결국 미증시도 현재 제대로 조정다운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빛으로 끌어올렸고요. 향후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증시 조정이 올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가 될지 윤곽이 보일 듯 합니다. 나스닥이 월봉상에서 5선을 장대 음봉으로 이탈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장대 음봉으로 이탈하면 버텨주는 척 하겠지만 조정이 나오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일단 미증시가 이렇게 본격적인 하락 조정이 나오면 국장도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미국은 고금리 장기화가 올해 확정이고 미 10년물 국채도 4.7%를 돌파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한국은 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죠. 한미 금리 차를 지속적으로 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1월 16일 목요일날 한국이 기준금리를 또 인하한다면 정말 미친 짓이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포기하고 원화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겠다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지금 또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다시 환율이 1470원을 또 돌파했는데, 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젠 1500원 이상을 봐야겠죠. 원달러 환율을 또 상승시킬 요인이 내년에 미중 갈등, 위안화 평가 절하도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캐리 청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물가상으로는 작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됐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시기를 미뤘고요. 올 1월에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캐리 청산이 발생되면 일본인들의 한국 주식 보유 금액이 거의 14조 원 이상이 되는데, 그 자금이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가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5일 검은 월요일 패닉셀이 발생한 것처럼요. 일단 삼성전자 주가는 잘 버텨주고 있지만 그래도 대내외적인 압박 상황도 많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몰빵은 하지 마시고 5만원 이하까지는 열어두고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왕 대형주 매매를 할 거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